사랑으로 완성한 복수의 칼날. 용주사와 정조 이야기.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 위에는 한 왕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소원을 품고 한 시대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원이 시작되고 비로소 응답을 찾은 곳, 바로 효찰대본산 용주사입니다. 사랑으로 완성한 복수의 칼날. 이것이 오늘 소원 품은 길이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1장. 효심의 시작, 사랑으로 빚은 복수.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한 나라의 왕자가 좁은 뒤주 속에서 8일간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세자. 모두가 그를 미친 왕자라 비난했지만 사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광기가 아닌 피비린내 나는 정치적 음모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때 그 비극의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아들 정조. 그는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 영조의 손에 이끌려 왕손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 정조. 그의 이름은 곧 개혁이자 르네상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겪었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왕좌는 지독한 고난과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정조는 마침내 왕위에 오르는 순간 모두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신분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적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선전포고였으며 아버지의 죽음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용기 있는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순간 그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목표로 수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왕이 된 지 13년. 그는 마침내 오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한양의 배봉산에서 천하제일의 복지라 불리던 수원화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한양은 거대한 정치적 세력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성대하게 옮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원으로 격상하고 현룡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그의 위상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풍수지리를 따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정적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의 무덤을 가장 명당에 옮겼다. 너희가 틀렸음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조의 효심은 이미 날카로운 정치적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의 효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 바로 곁에 왕실의 원차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당시 정조는 불교를 배척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연히 보경 스님을 만나 부모운 중경의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시는 은혜입니다. 이 구절들은 정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이 절을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성지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무려 96명의 고위 관료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주가 힘을 보탰습니다. 2년 9개월에 걸쳐 지어진 수원화성보다 훨씬 짧은 7개월이라는 경이로운 공기로 절이 완공됩니다. 이는 정조의 지극한 효심과 강력한 추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절이 완공되던 날 정조가 꿈을 꾸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이었죠. 정조는 이 꿈을 길조라 여기고 절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길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한 맺힌 사랑이 마침내 승천하는 용이 되어
모든 한을 씻어냈다는 정조 자신의 깊은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빚은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왜 수원화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는지, 그리고 그 성에 숨겨진 진정한 복수의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2부 비극의 뿌리, 뒤주 속의 외침.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절과 거대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서사의 가장 어두운 시작점, 바로 비극의 뿌리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왜 한나라의 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실의 광기가 아닌 그 시대의 모든 비극이 응축된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사도 세자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사도 세자는 2살의 나이에 왕세자에 책봉되었고 영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조선의 완벽한 군주가 되길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영조의 완벽주의는 사도세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영조는 불같이 뜨거운 태양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맑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림과 글씨를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조가 원하는 정치적 군주의 길 대신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인간적인 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불을 뿜는 용과 물을 품은 구름. 그들은 너무나 달랐고 그 다름은 결국 서로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엇갈린 운명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지만 이는 정권을 넘겨주는 축복이 아니라 사도세자를 시험하는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영조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사도세자는 점점 위축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를 뒤주로 내몬 것은 단순히 부자 간의 갈등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치는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노론의 눈엣가시였고 그들은 호시탐탐 세자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모든 행동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영조에게 고자질하며 부자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 사도세자는 결국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의 심리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정적들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노론 벽파는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비행을 고했고 영조는 격분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차마 세자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었고 영조는 결국 사도세자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구나. 차라리 아비의 손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 비통한 절규 속에서 사도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가둔 것은 뒤주가 아니라 그의 숨통을 조였던 정치적 칼날이었습니다. 영조는 뒤주의 못을 박으라 명했고 사도세자는 그렇게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뒤주 안에서 8일간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꺼내달라. 어머니, 아버지. 그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와 극심한 배고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사도세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8이었습니다. 그날의 모든 장면을 한 소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싸늘한 표정, 신하들의 냉정한 시선, 그리고 뒤주에 못 박히는 둔탁한 소리. 이 모든 것이 어린 정조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복수의 맹세이자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지독한 다짐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지만 정조의 가슴에 또 다른 뒤주가 생겨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그를 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분노가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모든 감정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복수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로 갈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삼부 복수의 완성, 새로운 시대의 시작. 아버지의 비극을 딛고 일어선 아들 정조의 첫 번째 행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가장 명당인 화산으로 옮기고 그 곁에 효심의 본산인 용주사를 세운 일. 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으로 완성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왜 막대한 국력을 쏟아부어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은 아버지의 죽음에 가담했던 노론 세력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정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축성은 단순히 새로운 성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기존 세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선전포고이자 자신의 정치적 독립을 선언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정조는 수원 화성을 새로운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서 기존의 낡은 체제를 뒤엎고 조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했습니다. 이 거대한 야망은 당대의 모든 과학기술과 예술적 재능을 총동원했습니다. 정조의 지극한 효심과 개혁 의지에 감복한 천재 실학자 정약용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는 거중기를 개발하고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농로를 만들어 공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덕분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던 성벽 공사는 불과 2년 9개월 만에 완성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짧은 공기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아들의 지독한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성벽을 쌓아 올리며 정조의 꿈과 복수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수원 화성. 정조는 이 완벽한 성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가장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획합니다. 바로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는 대규모 수원 행차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머니를 위한 효도 잔치였지만 그 속에는 정조의 가장 강력한 복수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8일간의 화려한 행차 동안 정조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 과거 시험을 열어 인재를 등용했으며 군사훈련을 통해 강력해진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한양에 남아있는 정적들을 향한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며 나의 힘은 너희가 감히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용주사는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지극한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며 내면의 한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은 그 사랑을 기반으로 정적들에게 가한 복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조선을 설계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두 공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결국 사랑으로 복수하고 복수로서 사랑을 증명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용주사와 수원 화성은 별개의 유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왕의 눈물과 집념, 그리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걸었던 가장 위대한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